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가야금 사중주 앙상블 피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연주해드린 곡은요, 아리랑 놀이라는 곡인데요. 이제 팔도의 대표적인 아리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네 가지를 뽑아서 본조 아리랑,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까지를 네 가지를 엮어서 연주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식전을 행사로 두 곡을 더 들려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우선은 종로구청에 이제 토크 콘서트에 초대되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종로구청과 함께하는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종로구청이 가장 다른 구에 비해서 음악적, 예술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원래 몇백 년이 되는 전통 이런 한옥 같은 것도 많이 보존이 돼 있는 뿐더러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구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청과 함께 이렇게 토크 콘서트까지 초대되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야금이라는 악기인데요. 가야금이라는 악기는 원래 12줄이에요. 12줄 악기인데 지금 보이는 악기는 좀 줄수가 많아 보이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곡을 연주자들이 연구하고 개발하다 보니까 줄이 18연, 17연, 25연 이렇게까지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가야금은 25줄, 25연 가야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가야금 4대를 가지고 저희가 또 다른 곡들을 연주를 할 텐데요. 지금 이제 입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뒤에 이제 많이 어수선할 텐데요. 가야금이라는 악기는 국악기라는 악기가 특히 조금 예민하고 소리가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더 좋은 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장례가 정리되는 동안 저희가 곡을 한 곡 더 들려드릴 텐데요. 영화 컨스피러시 삽입곡 Can't Take My Eyes Off You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목만 들으면 무슨 곡인지 아실 텐데 연주를 들어보면 아, 이 곡이구나 바로 아실 거예요. 네, 곡 들으시면서 같이 이제 신나면 박수를 쳐주셔도 되고요. 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저희 김영봉 부장님 들어오고 계시네요. 박수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연주해 주실 곡은요, 헨텔 마이 홈이라는 곡이었고요. 두 번째로도 국악이지만 한 가지 또 외국 곡을 하나 들려드리려 해요. 지금 여기에 다양한 연예인 친구들이 계신데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근데 여름을 맞이해서 디즈니 만화 속에서 언더더시라는 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그 인어공주에서 나왔었죠. 예, 그 곡을 연주를 할 텐데 이제 그 곡을 끝으로 이제 구청장님과의 토크 콘서트가 시작을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 곡이니까 중간중간 저희도 나오니까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토크 콘서트 많이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진 공연으로 이미 여기 계신 분들과 상생의 시간을 해주신 피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행사 중간중간에 더 멋진 공연이 계속되어질 예정이오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에 앞서서 잠시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 진동이나 매너 모드로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 오프닝을 맡은 종로구청 기획예산과 기획팀장 이경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부터 종로를 종로답게, 주민은 행복하게 상생 토크 콘서트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생 토크 콘서트는 민선 6기 3주년 김영장 구청장님 취임 7주년을 맞이하여 7월 7일 17시에 개최하는 소위 손 없는 날을 정했습니다. 네. 손은 없는데 비가 오네요. 네. 종로구에는 유독 상생해야 할 의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통과 현대, 개발과 보존, 그리고 관광과 정주권, 청년과 어르신, 그리고 주민과 행정 등 그만큼 종로구가 다이나믹한 곳이라는 것이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는 서로를 인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종로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상생이라는 키워드로 1시간 3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행사 순서는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7인의 패널과 구청장님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참여자분들의 현장 이야기를 듣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간중간 아까 말씀드린 공연과 다 함께 노래 부르기 등 그야말로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토크 콘서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위해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가 신청과 의견을 사전으로 미리 받았는데요. 무려 100여 건이나 접수가 되었습니다. 100여 건의 내용은 저희가 뒤편에 별도로 이렇게 다 정리해서 했는데 오늘 너무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있는데 뒤편에 모두 정리가 돼서 이야기 중간에 저희가 소개하는 시간도 갖고 또 오늘 의견들을 다 모니터링 해본 결과 좋은 의견도 있었고 비판적인 의견 그리고 따끔한 충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서별로 꼼꼼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추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축하해 주시기 오신 내빈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VIP이신데요.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소개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후에 주민복지를 위해 언제나 애쓰시는 김복동 종로구의 의장님 오셨습니다. 네, 종로구의 경점순 운영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재용 구의원님 오셨습니다. 박노석 구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준영 구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끝으로 주민의 행복과 도시의 품격을 위해 누구나 건강한 종로를 만들고 계신 김영종 종로구청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재영 의원님 다시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팬들이 많이 오셨나 봐요. 예. 잠시 내빈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패널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할 토크 콘서트인 만큼 내빈분들의 별도의 인사 말씀과 축사는 아껴두려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대신 내빈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한다는 의미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행사가 종로TV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즐겁고 환한 표정으로 웃음으로 이렇게 표정 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보이는 꽃들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꽃들은 부암동 주민들께서 꽃꽂이 수업에서 만든 작품을 특별히 오늘 재능 기부하셨다고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토론에 앞서 잠깐 다음 순서는 토론에 앞서 잠깐 저희끼리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책상에 의자에 놓인 종로를 종로답게 주민은 행복하라는 이런 천이 아니라 홍보물이 있거든요. 뒤에 혹시 없으신 분들은 직원분들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종로를 종로답게 주민은 행복하게라는 이 말은 좀 다른 말인 것 같지만 주민이 행복할 때 가장 종로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방법은 상생의 진정한 파트너이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복동 의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종로를 종로답게 선창을 하시면 여러분들 모두가 주민은 행복하게라고 크게 외치시고 그 천을 모두 펼치시면 됩니다. 예, 근데 곧바로 내리지 마시고 오늘 내외신 기자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내외신 기자들의 잠시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30초? 청장님, 의장님 잠깐 뒤에 있는 먼저 한번 잠깐 들어주시고요. 포토타임을 위해서.
일단 퍼포먼스 청장님하고 의장님 선창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연습 없이 가도 되겠죠? 네. 종로를 종로답게 선창하시면 됩니다. 사이좋게. 네. 종로를 종로답게 주민은 행복하게. 우! 예, 예, 우와 멋진 풍경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이동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주실 사회자와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사회는 저희 종로구와는 평생교육 분야에서 좋은 인연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한국생명의 전화 평생교육실장이신 박형균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오신 분들 리액션과 호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패널분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주민 전문가 7분이 오셨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사람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분이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프로필 사진만큼은 남다릅니다. 종로 아동참여위원으로 운현초등학교 이호현 군 참석하셨습니다. 예, 마을에서 라디오를 통해 주민들과 재미있게 소통하고 계신 마을 활동가이신 창신동 라디오덤의 조은영 국장님 오셨습니다. 저희 종로에서 정책 전략 중 가장 우선은 바로 안전한 건강도시입니다. 도시의 안전 전문가 재난안전위기관리본부장이신 이호동 박사님 오셨습니다. 꿈꾸는 교육도시 종로구 혁신교육 실행위원이며 동성중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이신 노미정님 오셨습니다. 예, 이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종로구 곳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행정과 주민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하고 계신 성균관대학교 신중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역시 인기가 많으시군요. 종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가 정말 풍성한 곳입니다. 그 중에 한 축이 아닐까 싶네요. 연극과 공연 문화를 위해 힘쓰고 계신 청년, 한국소극장연합회 최윤우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끝으로 종로 행복드림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주민들인 종로 행복드림 입금이 배한용 단장님 모셨습니다. 예. 환호가 인기도 척수는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패널 소개를 마치고 이후 진행은 박형규 사회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상 저는 이경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형규입니다. 예, 굉장히 많이 오셨죠 오늘. 예.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으니까 너무 떨리고요. 제 표정 자체가 굳어 있죠. 보통 한 700명 앞에서만 마이크 잡다가 490명 앞에서 마이크 잡으니까 굉장히 떨린 것 같습니다. 오늘 좌석이 다 안 돼서 뒤에 서 계신 분도 계신데요. 아마 종로구에 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내빈의 인사말을 과감히 제끼고 바로 행사에 들어간 일은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구청장님하고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자체 중에서 많은 그 정책 간담회가 있지만 이렇게 패널 중심과 또 사전에 구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함께 이렇게 행사를 시작한 것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모쪼록 의미 있는 의견과 또한 다양한 관심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로와 인연이 뭐가 있을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저는 종로에서 어떤 삶이 있었을까 했더니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종로에 했었고요. 태어난 곳이 창신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종로와 인연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청장님과 의장님 모시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 이야기가 좀 반영되고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갖게 되지만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고 또 한 번 나온 이야기가 바로 반영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죠. 지금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누가 딴짓하는지 촬영이 된다는. 그래서 나중에 녹화를 다시 돌려보고 그분께는 벌칙금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성심성의껏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상생 토크쇼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 오늘 진행이 되는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패널 분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이 7분 계시죠? 예, 청장님 포함해서 8분이 계시는데 저쯤에 우리 이호연 학생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전 이야기를 나눠서 조금 이제 긴장을 풀도록 했는데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아마 저희들보다 더 멋진 이야기를 나눠줄 만한 이야기. 아마 오늘 상생 토크쇼를 살려줄 분이 아마 우리 이호연 군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패널 한 분당 3분 안쪽으로 준비하신 내용을 발제합니다. 각 영역별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교육, 안전 등등의 각 영역의 이야기를 저희가 담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사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도 공유하고요. 카톡 속에서 그런 정성과 마음을 많이 담았습니다. 발제를 해주시면 저희 일단 패널 분들 중에서 저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패널 안에서 먼저 질문과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7가지의 패널 주제 중에서 아마 저희가 구청장님께도 2개 내지 3개 정도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에게만 특권을 드리느냐? 절대 아니고요. 구청장님이 시간을 어기실 경우에는 벌칙을 더 드릴 수는 없고요. 아마 구청장님께서도 시간을 잘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7분의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청해 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포문을 열어주실 분은 아무래도 이러한 무대가 좀 친숙한 분이실 텐데요. 창신동 라디오 덤의 조은영 국장님의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면 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첫 번째 순서를 맡게 돼서 영광이고요. 조금 긴장도 되네요. 저는 창신동 라디오 덤에서 되게 작은 곳이지만 큰 꿈을 꾸면서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조은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간 관계상 박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제가 마을에서 활동을 하면서 내내 주목하고 있는 화두는요. 대체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이웃이 살만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거 하나거든요. 그건 아마 이제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마을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방법으로 마을 미디어를 선택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마을 미디어를 선택했던 이유는 처음에 2012년도에 동네 사람들하고 모여서 그 라디오 교실을 진행을 했더니 사람들이 멍석을 깔아놓으니 그 위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더라.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잘 이야기하시더라. 그래서 저는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우리 이웃들을 주인공으로 모실 수 있는 멍석을 깔아야 되겠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평범한 우리 주민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어떤 훈련의 장도 될 수 있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 역사를 쓰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마을 미디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멍석을 좀 더 잘 깔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못 쓰던 글도 막 열심히 써보고 대본도 잘 써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기술적으로 뭐 스피커를 어떻게 해야 되고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해야 되며 뭐 그런 것들까지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공개 방송할 때 사람 섭외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차차 좀 익혀 나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처음보다는 좀 잘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이웃들 중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돼서 주민분들이 직접 연주하는 음악을 취미로 만드는 그 소장용 음반을 만들면은 우리 같은 이제 서민 동네에서는 되게 좋은 취미 활동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주민 음반을 제작하는 그런 활동도 2014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잘한 것 같죠? 그리고 엄청 잘한 것 같죠? 성공인 것 같다고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분명 한쪽 편에서는 저도 저 스스로에게 우리 정말 잘했다라고 그 자긍심을 느껴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몇몇 분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삶의 기쁨이 돼요. 그런 말씀들이. 그런데 활동을 하면 할수록 갈증이 생겨요. 정말 이 정도까지가 전부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이 이 정도가 전부일까? 라고 하는 그런 갈증이 생기는데요. 그게 뭐냐면 멍석을 깔아서 그 위에 올려지는 내용은 결국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내용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멍석 위에 올려지는 내용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이제는 단순하게 멍석을 까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분명히 해야 되고요. 또 한 축으로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이제 좀 살맛나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사실 솔직히 이래요. 나와 생각이 다를 때 저만 해도 그래요. 딱 긴장이 돼요. 그리고 유연하게 이렇게 대화하지를 잘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임이 있을 때 누가 장이 되느냐, 누가 윗사람이 되느냐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활동했는데 다른 사람이 또 돋보이게 되면 질투를 하게 돼요. 그죠? 그게 아마 서열 문화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변화가 생기면 이게 뭐지? 우리 삶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이렇게 기대감으로 정확한 사실 조사를 하기보다는 긴장을 하고 공격하는 그런 면모도 좀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맛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엔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크게는 두 가지 암초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지금 보면요,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학교 때 다녔던 그때 공부만으로는 커서 지금 이 시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정보를 주는 학교가 없잖아요. 우리가 크고 나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새로운 변화에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옛날의 방식에서 크게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무지하다는 게 좀 큰 암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 좀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상생해서 서로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상상력 자체가 좀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마을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는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멍석을 까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계속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우리가 협력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병행되어야지만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살맛나는 세상이 가능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느낀 것, 아마 서울시가 대단히 많은 사업비로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마 보여지는 것 못지않게 내부적인 어떤 요소들,
마을 공동체 본질에 대한 것들에 가장 소중한 게 소통이 아닌가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또 조은영 국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큰 시사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초과된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종로는 특히 마을이라는 단어와 정말 잘 어울리는 도시가 아닌가, 동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구청장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도 라디오에 좀 출연하시고 이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과연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우리 구에 어떤 영향과 도움이 됐고 발전에 어떤 좋은 요소로 작용을 했는지 이 부분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조은영 국장님은 우리 라디오 덤을 통해서 우리 창신동 주민들의 어떤 마음을 확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데 묶는 일도 해주셨고요. 저도 언제 한번 꽤나 오래된 얘기인데 한번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출연하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그냥 동네 얘기하면서 지내본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우리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을의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자기 끼도 한번 자랑해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영희 엄마도 나가는데 나도 나가도 되겠구나, 뭐 이런 것도 좀 된 것 같고, 바로 이렇게 우리 마을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저는 우리 라디오 덤이 지금 옛날에 그 조그마한 그 교회 밑에 그 공간에서 조금 넓은 공간을 가기는 갔는데 아마 이번에는 새로운 공간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럴 수 있는 그런 마당, 아까 좀 넓은 마당도 펴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이게 그 어떤 역할을 하겠는가, 우리 주민들이 아 내가 동네 살면서 내 얘기도 어디 가면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를 그도 얘기했을 때 우리 동네가 변화가 있구나,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을까. 이 마을 가꾸기 사업에 바로 내 마을을 내가 가꾼다 하는 그런, 특히 우리 종로의 그 옛날의 마을들을 서로 사람들이 인사하면서 지내는 그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저는 마을 가꾸기 사업은 바로 우리 주민들 간의 소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박수 보내주시고요. 예, 맞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보여지는 뭐 사업의 횟수나 성과보다도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이 시대가 1인 가족과 핵가족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서로를 돌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는 게 얼마나 건강에 중요한 것인지도 최근에 생로병사에서 다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저희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시대적인 요청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호동 박사님을 모실 텐데요. 정말 저희가 최근에 세월호라고는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온전히 치유되지 않았던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또 마음 아픈 일일 텐데요. 안전 전문가이신 우리 이호동 박사님께 종로의 안전도시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저렇게 서서 이렇게 참여하실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구청장님이 인기가 많으십니다. 배용준 이상으로 인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할 얘기를 먼저 하고서는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종로는 정치 1번지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로가 안전 문화의 1번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20대 대학생 때에 주로 종로에서 놀았어요. 막걸리를 마셔도 종로, 책을 사도 종로 서적, 그 당시에는요. 근데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는 종로하고 인연을 맺은 게 2013년도입니다. 지금 아마 안전치수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안전에 대해서 서서히 관심을 가지면서 서울시에 또는 전국의 자치구나 자치단체에서 안전이나 재난과 관련된 부서들이 만들어지면서 서서히 이제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안전치수과 분들하고 많은 논의를 하면서 종로가 서울시에서도 대표 도시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1번지인데 안전으로도 나는 1번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9월에 말이죠,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근데 사실 그 대수롭지 않은 지진이거든요. 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하고 비교해 볼 때는요. 근데 굉장히 그냥 호들갑, 그죠? 난리법석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왜들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불안해하실까라는 걸 봤더니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들이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지역 주민들이나 또는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을 교육하는 데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종로구는 또 매년 저를 초청해 주셔서 또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해서, 재난과 관련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 저는 이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구청장님이 또 건축 분야의 또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주 지진은 작년에 발생했습니다만 2013년도부터도요. 그 소규모 건축물은 대부분 그 내진 설계가 의무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도 구청장님은 그런 건물들도 검토를 하셔서 내진을 할 수 있도록 심사하시고 심의하시고 해서, 가급적이면 사실 서울 시내에서는 종로구가 제일 오래된 도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진에도 취약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항상 신경 쓰셨다는 점에서는 뭐 안전문화 1번지로 가는 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또 그 와중에 낙원동에서 또 옛날 건물 철거하다가 또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장님도 신속하게 대처하셔서 이제 철거할 때도 우리가 좀 전문가도 참여시키고, 또 그다음에 철거할 때도 이렇게 잘 표준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철거하자. 옛날처럼 그냥 무작정 부시고 무작정 짓는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개선 방안도 마련하셔서 지금 2014년부터 취소 안전과와 안전치수과와 계속해서 업무들을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정책적으로 이렇게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들께서 이제 잘 아시고 협조도 해주시고 협력도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종로구는 북악산도 있고 북한산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인왕산이 있나요? 종로구는 하여튼 욕심도 많아요. 산도 가지고 있죠, 그죠? 예, 자연 환경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사태도 날 위험도 있고요. 또 뭐라 그럴까요? 그 위험한 동물도 또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주민들이 지혜롭게 대처하실 수 있다면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으니, 이제 항상 구청장님이 신경 쓰시는 것만큼 또 그 이상으로 주민들께서 신경 쓰시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종로구는 또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방문객들이 오더라도 이순신 장군께 항상 인사하잖아요. 이게 종로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그러면 종로구인데, 안전, 거기 갔더니 느낌이 굉장히 안전하더라, 굉장히 안심스럽다, 뭐 이런 그런 이미지가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정착이 돼서, 야, 종로구는 진짜 가면 든든해, 우리 애들 거기 놀러 간다 그러면 보내도 되겠어, 이런 생각 들을 정도로 이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오늘 초대받았을 때 카메라 있다고 얘기했으면 화장이라도 하고 올 건데 미리 얘기 안 해주셔서 조금 좀 긴장이 됩니다만, 어쨌든 저는 종로가 정치 1번지, 그 다음에 안전문화의 1번지로서 좀 잘 정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인사동이나 또 우리 재래시장도 많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종로 안전문화 뭐 행사의 날 이런 플랜카드도 걸어서 쫙 보여주면, 종로는 이렇게 안전에 신경 쓰는구나라고 하는 게 물론 속으로도 탄탄하지만 겉으로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치수과의 노력, 그다음에 구청장님의 지대한 관심,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그냥 짱짱한 지원, 이런 것들이 제가 요청드리고 싶고요. 오늘 모처럼 만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초청해 주셨기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전 전문가이신 우리 이효동 박사님 말씀드리면서요, 중간쯤 말씀하실 때 종로가 오래된 건물이 제일 많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종로를 다 떠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했었고요. 박사님께서 촬영 있는 거 알았으면 화장했을 텐데 하는데요, 그 말씀 드리면서 저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시간 지키는 거다라는 것을 진행자의 직업병은 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물리적 안전 말고 마음의 안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 마음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요, 아내의 마음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그런 7월 7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표정은 별로 안 좋으시네요. 생각만 해도 막 싫죠? 종로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집에 가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역시 우리 구청장님께서 건축 설계 또 전문가시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지자체장님 중에서도. 그래서 요 질문까지는 청장님께 좀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의 안전자문관이라는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구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 구민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안전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께서 어느 정도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구청장이 막 돼서요. 아까 지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지진이 별로 많지 않은 나라예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왜 그러냐면요, 작은 지진들이 자꾸 전에보다도 더 많이 생겨요. 이건 기상청의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제 집을 지으려면 확실하게 안전하게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했던 거죠. 우리 그 지진에 대피할 때 집 안에서 혹시 지진이 오면은 빨리 책상 밑으로 숨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책상 밑에 숨지 않도록 집안이 튼튼해 버리면 책상 밑에 안 들어가도 관계없죠. 그래서 내 집을 튼튼하게 짓는 방법, 이것이 꼭 필요하다. 대형 건물들은 관계가 없는데 작은 건물들 질 때는 대부분 그냥 짓거든요. 그냥 업자한테 평당 얼마 지냐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짓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작은 건물도 우리 종로구에 신축한 건물은 전부 다 내진 설계해라. 그 같은 지진에 안전한 건물을 지어라. 그리고 만약에 지진에 안전하지 않게 설계해오면 허가해주지 마라. 제가 이렇게 건축허가 해주지 말라고 지시를 했어요. 대신 항의하러 온 사람 있으면 제가 설득하겠다. 근데 항의하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7년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중요한 것은 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는 임의 규제를 하더라도 주민의 안전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건 챙겨야 된다. 구청장이 알고 있으면서 안 챙기면 오히려 마음속에 혼자만 알고 가만히 있으면 이것도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우리 종로구에 짓는 모든 건물들은, 새로 짓는 건물들만이라도 안전하게 해라. 또 수리한 건물도 가능하면 안전하게 수리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경주에서 지진이 오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 이제부터는 2층 이상 짓는 모든 건물들은 전부 다 내진 설계해야 됩니다. 법으로 정했습니다. 청장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안전 문제는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일이다. 어떤 일 있어도. 그래서 제가 명품도시 조건, 명품도시 종로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안전, 두 번째 편리, 세 번째 아름답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게 명품이다. 이런 얘기 해서 첫 번째 안전해야 된다. 안전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명품도시 조건도 바로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었고요. 아까 안전자문관 말씀하셨는데, 안전자문관은 우리 종로구의 범죄율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물론 우리 종로구에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제가 그 통계를 저로 얻기는 어렵지만 종종 그 통계를 쭉 봅니다만은, 정말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옆에 중구하고 종로구 차이는 꽤나 많이 납니다. 꽤나 강력 사건 같은 게 한 절반 정도로 적습니다. 여기 종로가. 그런데 어떤 것은 한 70% 80% 선이고요. 어떤 것은 아예 절반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똑같은 종로나 중구는 거의 도심으로서 아주 복잡한 지역인데 왜 그럴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더 많은 시민들이 또 오래 사시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안전자문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종로구에 바로 범죄 예방이라든가 바로 이런 CCTV라든가 어디다 설치할 건 이런 것들을 미리서 자문해 줄 수 있도록 경찰관 출신 한 분을 자문관으로 모셔서 계속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참고로 우리 종로구는 지난 세월호 사건 그 이전에부터 우리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세월호 이후에 요즘 안전하지, 그전에는 사람들이 안전 별로. 근데 우리 종로구는 세월호 이전에 이미 세월호 때는 벌써 안전자문관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만큼 우리 종로는 안전을 챙기고 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엊그제 평창동에서 산사태가 꽤나 크게 났어요. 산사태가 꽤나 크게 났습니다. 그것은 원체 급한 경사지가 심한 바로 산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어쩔 방법이 없었는데요. 저도 올라가 보니까 거의 한 50% 이상 되는 이런 급경사예요. 근데 산이 흘러내렸는데, 그래서 이거 참 답답한데,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다행히 다친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이 뭐 재산 피해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큰일 날 뻔한 거죠. 밤중에 흘러내려서 다행이지 낮에 그랬더라면 또 사고 날 수 있었죠. 아무튼 바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그 사방 사업도 했지만, 그래도 또 그런 엉뚱한 데서 그런 일이 생겨서 항상 우리가 주민 여러분들이 좀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설계와 안전에 관한 그 관심과 또 철학이 있으셔서, 청장님께서 평창에 사태가 났을 때 저는 이 토크 콘서트 사태가 날 뻔해가지고요. 많이 그랬어요. 저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은 시간을 잘 지키는 안전이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장님은 당분간 모시지 않고요. 예, 끝날 때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는 종로에 안 온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잘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세 번째 패널은요, 우리 호연 학생입니다. 얼마나 이 어른들 안에서 떨리고 긴장하겠습니다. 우리 이호연 학생은 운현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예, 아동 친화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자리에 초대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네, 저는 운현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종로구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이호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동 하시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가 생각하던 어른들이 보는 아동의 관점으로는 일단 어른들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고, 아동은 이순위, 뭐 이런 편견이라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게 약간 좀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아동을 이순위로 밀어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먼저 신경 써야 되고, 그래야 할 문제가 아동 친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동참여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 데냐, 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아동참여위원회는요, 올해 설립되어가지고 18살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뜻의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 친화 도시를 우리 종로구가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저희 아동참여위원회는요, 모든 위원이 18세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 종로구가 아동 친화적으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직접 사업을 기획 및 아동 관련 정책 수립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종로구가 현재 추진 중인 아동 친화 관련 이런 정책 등에도 저희 의견을 보충하여서 이렇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동참여위원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종로구를 아동 친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더 노력을 할까 궁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동참여위원회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어른들은 생각할 수 없는 방안과 계획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위원 모두가 아동이기에 그 누구보다도 아동의 입장을 더 잘 대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지난 1월에 실시했던 그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몇 가지를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장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은 등하굣길 안전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등하굣길, 뭐 골목길 이런 데 조명시설도 밝아지고 굉장히 시설도 나아졌는데, 아직도 그런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이 몇몇 곳 있다라고 공통된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위원들은 거의 다 CCTV나 그리고 또 벽화 그리기 사업이라던가, 그렇게 좀 더 골목길을 더 깨끗하고 아동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더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요, 아동으로 대상으로 한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나 문화재 등과 아동 교육을 연결시켜서 역사 탐방 프로그램 같은 것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종로구에 가장 많은 것이 고궁, 문화재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종로구에 있는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초등학교 뭐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가치가 높은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 종로구 아동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그런다면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을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어린이의 입장으로서 종로구가 지금보다 더 아동 친화적인 도시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은 우리나라를 미래에 책임져야 할 밝은 이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종로가 이러한 아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아동참여위원회 같은 그런 기회를 더욱 확대해서 아동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도시, 마음껏 놀 수 있는 도시, 아동이 걱정 없는 도시, 그런 진짜 아동 친화 도시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제가 사전에 호연군 만났을 때 물어보니까 한 번도 연습하지 않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야, 우리 또 호연군이 패널 발표를 하니까 어르신분들이 더욱 집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패널을 다 어린이로 바꿔야겠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또렷하게 똑똑하게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우리 호연군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자, 여러분 이제 사전 공연에서 우리 피체 공연을 멋지게 잘 들었죠? 공연을 준비했고요. 또 여러분 오셨을 때 의자에 종이하고 펜이 있었죠. 예, 오늘 사전에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뒤에 정리도 했지만요. 혹시 세 분의 패널 듣고 또 구청장님의 말씀 드리면서 혹시 생각나는 거, 종로다움이란 뭘까? 종로다움, 그리고 상생하는 삶은 뭘까? 종로에서 그런 데 대한 의견을 적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에서 리포터 분들이 찾아가서 인터뷰도 좀 하고 이렇게 의견을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주 멋진 정말 충격적으로 정말 좋은 의견을 주신 분께는요. 내년에 다시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치의 공연 다시 한번 박수를 청해드리면서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흐름은 깬 건 아닐까 좀 걱정은 되는데요. 그래도 재밌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대기실에서도 들었고 여기서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관심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모습과 그리고 구청장님도 이렇게 같이 하나하나 답변을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간에 또 좋은 공연을 하나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근데 오늘은 남녀노소 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곡을 해야지 모두가 좋아할까 생각을 하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틀즈의 곡 3가지를 엮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Let It Be라는 곡과요. 두 번째 Hey Jude, 세 번째 오블라디 오블라다. 이 3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두 번째 곡은 조금 서정적인 주가 있지만 세 번째 곡은 약간 빠르고 신나거든요. 그래서 신나면은 박수도 같이 쳐주셔도 되고요. 즐겁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공연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나라 악기로 듣는 서양 음악 비틀즈의 세 곡 들으셨네요. 어떠셨어요? 좋죠? 예. 패널 마치고 공연만 할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저희가 사전에 그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분이 의견 주셨는데요. 정리를 했더니 주요 키워드가 소통, 젠트리피케이션, 문화, 토크 콘서트, 아이들, 전통 규제개혁 등으로 분류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전 접수된 의견 말고 현장의 의견은 어떤지 주민 리포터 두 분이 현장에 나가 계십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종로구 주민 리포터 김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찾아보세요. 어머나, 이분 장난하시네. 네. 안녕하세요. 주민 리포터 한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영숙 부모님, 오늘 우리 자리에 선 이유가 뭘까요? 오늘요. 네네. 우리 청장님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 역시 사람은 소통이 문제죠. 중요하죠. 그렇죠. 네네. 소통이 안 되면 숨막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소통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편안하게 질문도 하시고 의견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종로 다음과 그리고 또 종로에서의 또 상생의 삶, 네, 이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나눠드리는 종이에다가 많이 적으셨을 텐데요. 우리 한영숙 리포터님은 종로 다음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종로는 딱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짜잔. 네, 문화예술. 그렇죠. 네. 문화예술을 이게 빼놓고는 과연- 네, 종로구를 말할 수가 없죠. 예. 네네. 문화죠. 예술이고. 그러면 김민아 리포터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종로는 뭐죠? 종로 다음이요. 종로 다음은 종로는 사과나무죠. 예. 예.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근데 사과하세요. 실제로 사과나무를 본 적은 좀 없는데 사과하세요. 사과드립니다. 예. 네네. 어쨌든 굉장히 싱싱한 종로, 상생이 아니라 싱싱한 네, 생생. 지금 빨리 하라고 지금. 예. 그럼 우리 이제 우리끼리 얘기할 게 아니라요. 네, 예. 우리 주민분들에게 우리 종로다움과 또 상생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한번 먼저 네네네. 인터뷰를 먼저 해보겠는데요. 하세요. 네네. 네. 자, 어느 분이 이게 조심스레 이게 조심스레 손을 드신 역시 종로는 용기죠, 용기. 네네.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어디서 사시는 누구세요? 네, 저는 종로구 무학동에 사는 장지영입니다. 무학동에서요? 예, 저랑 같은 데인데요. 네, 종로 다음 아니면 뭐 상생 어떤 거에 대해서 쓰셨어요? 지금. 네. 네, 제가 지금 대학생 행정체험단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종로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게 되면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게 홍보가 잘 많이 생각보다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더 홍보가 많이 돼서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리포터인가요? 네,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이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모든 걸 더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상생. 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학수 리포터님. 네, 저는 이쪽에 지금 약간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신데요. 너무 많은 말씀들을 빼곡히 쓰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네, 그 중에 여기 아름다우신 미모를 자랑하고 계시는 여기 앞에 계신 분을 한번 제가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모 맞나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네네. 예. 인정해드려야 돼요. 네, 저기 상생이나 종로 다음이 어떻게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제가 초대받고 그 문자 받고 뭐 했을 때 의견도 좀 내고 했었는데요. 상생이 아니라 저는 생생 토크인 줄 알고 왔거든요. 근데 계단을 오르다 보니까 상생인 거예요. 그래도 뭐 상생은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의미인 것 같고요. 제가 그 패널들의 이야기를 세 분의 이야기를 아주 좀 간단 명료하게 적어놨었는데요. 뭐 소통, 안전, 재난, 종로구가 문화 관광 그 구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가 많고 관광객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관광에 관한 어떤 패널은 안 모시는 걸까? 그런 의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종로에 이제 이거에 더불어서 우리 꼬마 학생이 해준 그 아동 참여 위원회라는 거를 제가 이제 처음 들었었는데 좀 위원회 그런 거는 좀 너무 성인 같은 이제 그 어감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린이들한테는 그 나눔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
그거를 그 어렸을 적부터 몸에 체득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우리 어린이 그 의견 내고 할 때 이런 걸 더 좀 어린이들답게 의견을 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름다운 그 레디 음악과 헤이주드를 이렇게 가야금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종로구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이 외국 관광객들에 많이 알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정말 안 시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종로는 아름다운 음악과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종로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되게 즐겁고 마음 편하게 소통이 되는 자리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어주신 귀한 말씀들은 저희가 다 한 점 한 점 모아 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로구 주민 리포터 김미라, 한영숙 주민 이었습니다.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우, 고맙습니다. 네. 날씨로 저희가 축 처졌다가 두 분의 그 생기발랄한 리포터로 저희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주시는 의견 잘 모아서 사전에 접수해야 되는 의견까지 합해서 잘 전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오바돼서 조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관련 이야기. 역시 자녀가 학생인 경우에는 너무나 그 관심이 뚜렷하고 깊죠. 그래서 교육 관련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교육 주체인 학생과 더불어 학부모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혁신교육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노미정님의 이야기를 아주 알차고 정확한 시간 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사전에 한번 읽어보고 시간 체크를 했습니다. 일단 종로구는 혁신 미래 교육의 선두주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는 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두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실행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서 두 아이를 교육하고 키우는 것은 우리가 정말 느낀 바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정말 가진 게 많은 곳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자체가 역사적으로 유적지가 많고 또 우리의 터가 곧 궁터이고 또한 어느 구에서도 이렇게 많은 박물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에 종로구에서는 이런 좋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산과 인프라를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많은 관심과 연구 그리고 재정 등 혁신 미래 교육에서 추진하는 민관학이 주체가 되어 질 좋은 교육을 이끌어내며 적극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저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는 다년간에 걸쳐 쌓아온 경력과 노하우를 통해서 더 나은 혁신교육을 위하여 연구와 토론, 회의를 거쳐서 매해 발전하고 타 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질 좋은 교육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행복과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활동 사례가 궁금하시죠? 활동 사례를 보면은 365 종로 창입버스 이것은 각 학교별 현장학습이나 박물관 체험 시 무료로 버스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 마을 학교 연계 사업 이것은 재능 기부로 마을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말씀하는 것. 그다음에 골목길 해설사 이분들은 이제 종로구 창입버스를 타고 아이들이 박물관 견학이나 나올 때 이분들이 직접 나서서 해설도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독서 토론 프로그램, 청소년 동아리 지원, 학부모 연수 이런 모든 것들은 자율학기제 실시로 학교 밖에서 교육을 위해 다양한 체험을 해야 하고 진로 체험도 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한 진로직업 박람회 등을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탁산 토론만이 아니고 직접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저희가 또 확인을 하고 모니터링도 하면서 좀 더 나은 교육과 또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을교사 양성을 통해서 실제로 교육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부모님들도 이제는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 아이 교육에 더욱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낸 성과는 아이들에게 큰 만족감과 더불어 행복 지수도 많이 상승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종로구에서 교육을 받고 종로구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느 강남을
가지 않더라도 행복하시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종로에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새로움과 또 전통과 철학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강남에서 막 종로로 이사들 많이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를 뭐라 그러죠?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각계에서 교육이나 산업에서 전부 세미나 주제가 포럼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에요. 평생교육계도 제가 전공한 부분인데 계속 그 얘기하는데 최근 지난주에 있었던 포럼 주제 보니까 4가지 혁명을 얘기하더라고요. 사람혁명, 또 학습혁명, 일자리혁명, 또 뭐 무슨 혁명하는데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닐까. 시대가 변해도 그런 이야기 속에서 혁신이란 뭘까? 교육을 혁신한다, 배움을 혁신한다는 뭘까를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종로 곳곳에 도시 재생 사업에 추진하시고요. 또 주민들과 이렇게 네트워크를 활발히 하고 계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신반장님이라고 예, 불리는 성균관대학교 신중진 교수님께서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다 연관성이 있죠. 마을 만들기 공동체 그 이야기를 풀어주실 텐데요. 교수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신중진입니다. 지금 건축학과하고 문화융합대학원에서 이제 도시재생 쪽에 공간문화를 가리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축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제가 종로와 인연을 맺은 거는 아시다시피 성균관에 79년도에 입학을 하다 보니 그때부터 지금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깊숙이 관계를 맺은 거는 동부에서 서부까지 이 창신승인에서 지금 도시재생을 담당하고 있고 이화마을에서 처음에 이제 재개발 그 막을 때 들어왔고 중간에 돈이동 쪽방촌, 익선동 그리고 서부 쪽으로 가면 세종마을이라고 지금은 불려지는 경복궁 서측에 최초의 이제 재개발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부분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총괄 계획을 했고 최근엔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 우리 신영동에 또 이제 주광영 관리 사업으로 우리 통장님들도 계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무엇을 처음에는 하러 들어왔었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저 뒤에 써여 있는 사람 중심 명품 도시 종로 이거는 사람이 명품인 도시 종로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명품이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서로들 한번 쳐다봐 주시고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에서 지난 19년 동안 신반장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을 다니면서 보면 종로구 주민 여러분처럼 이 지역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알려고 노력하고 정말 서로와 서로가 가끔은 싸우기도 하지만 좀 이상하다. 하여튼 의견을 다르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손을 잡고선 함께 이러한 상생의 토크쇼에 함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거 보면 제가 종로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동네 경험을 하면 할수록 제가 더 많은 것을 여기 계신 어르신들한테 배우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느낍니다.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도시재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은 우리가 아는 눈에 보이는 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은 우리 종로구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종로 구민 여러분들에게 이 종로구가 여러분들의 고향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바뀌어도 내 것이 아닐 수 있고 많은 부분 달라질 수 있고 잘 살고 못 살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종로구에 오니까 이 작은 사실은 25개 구 중에서 면적으로 여러 가지로 보면 굉장히 작은 구 중에 하나인데 이처럼 다양한 주민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 없고 동부터 서까지를 다 다니다 보면 동네마다 이처럼 소중한 보물과 같은 이야기 역사 문화가 중요하고 문화예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역시 사람의 공동 사람과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웃 속에서 아까 조금 말씀하셨던
멍석을 깔아줘서 그 속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박수치고, 종로구만큼 주민 행사가 많은 곳이 없더라고요. 이 돗자리 음악회, 작은 음악회, 무슨 행사면서 행사, 벼룩시장 뭐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많은 주민분들이 서로가 만나서 접점을 이루고, 그 접점 속에 우리 이웃이 우리 가족만큼이나 훨씬 소중하고, 같은 지역의 문제들을 가지고 다른 곳과 경쟁을 하면서도 함께 점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또 하나는 하는 과정 속에서 종로의 진짜 보물은 종로 구청장님이시기도 하지만, 죄송하지만 종로구에 있는 공무원이세요. 이분들이 주민에 대한 태도나 또 주민분들이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태도는 다른 어느 곳보다 다르게, 어떻게 보면 시골의 읍사무소라고 그러나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서로들 잘하는 관계 속에서 연락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걸 또 들어주시고 하는 걸 보면 정말 힘들면서도 고생하시면서도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시간의 재생이, 딱 마지막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지금 이런 명칭이 결론적으로 나왔습니다. 종로는 도시재생의 1번지다. 뭐냐면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선도지역으로서 선정됐던 창신승인이 마중물 사업 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올 12월에 마치게 됩니다. 뒤이어 15년도에 지정이 됐던 샛들마을도 내년까지 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희망지 사업으로 선정됐던 신용동도 이제 다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또 도시재생의 작은 도시재생으로 또 선도형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듯이, 아직은 우리 눈에 별거 아니고 서로들 모르고 아직도 나는 잘 몰라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다 마중물이기 때문에 향후 6년 동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첫째는 사업의 과정이 끝나고 난 그 다음에는 다 종로구가 해야 합니다. 그 뒤이어서 준비할 수 있는 거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으셨으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뭐냐면, 종로의 보물은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집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소중한 사람들이 타지에서 종로구로 들어와서 지금 전세 살고 있고 월세 살고 있고 이렇게 세입자로 살면서도 너무나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이런 임대주택, 혹은 정말 마음대로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이런 임대 상가, 혹은 임대 어떤 사무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공공이 그런 분들의 정주나 일반 생활까지도 조금만 뒷받침해 줄 수만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종로에서 대학을 다니기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종로에서 생활하고 계신데요. 또 재생 사업까지 함께 하시는데요. 아마 교수님의 말씀 속에서 진심과 진실이 느껴지는, 정말 지역 주민이면서 전문가로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울림이 돼서 잘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정책과 나갈 방향까지도 잘 제시하셨습니다. 그런 도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 중심, 명품, 사람이 명품이다. 예, 사람 명품, 명품인 사람 여러분과 함께하는 생생 토크쇼, 생생이 아니죠, 참, 상생 토크쇼. 아까 어떤 분 때문에 예, 상생 토크쇼. 예, 선생님들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역시 종로하면 또 멋진 자원이 대학로라고 하는 또 문화자원 아닙니까? 바로 공연 문화의 메카 종로인데요. 한국소극장연합회 최윤우 국장님께서 종로 문화정책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전해주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소극장협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윤우라고 합니다. 저는 2003년부터 공연예술 전문지 기자로 대학로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극장협회에서 종로구에 좀 지원을 받아서 대학로 거리공연 축제를 지난 5월에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민분들과 함께 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11회째 대학로 거리공연 축제를 진행을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해화동 주민센터 동자님께 부탁을 드려서 지역 주민 두 분을 평가 모니터링 위원으로 좀 위촉해서 이 축제가 주민들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한번 같이 이렇게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근데 여러 말씀 중에 조금 가슴이 좀 아프게 다가왔던 건,
11년 동안 진행된 축제인데 처음 알게 됐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제일 많이 좀 가슴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대학로가 87년부터 소극장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지금 170개 정도의 소극장이 이화 로타리에서 해화 로타리 사이에 이렇게 2.4km 정도 구간에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 못 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그 1년에 공연이 한 1,500편 정도가 그 기간 사이에 공연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87년도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때는 다 예술가들이 창작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지원하면 되지를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 공연예술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1년에 대학로에서만 15개가 넘는 페스티벌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진행돼요. 그 큰 축제들이. 그런데 그 축제들을 할 때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축제가 되어야 성공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런 축제들의 주민들은 없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꼈었습니다. 우리는 지역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면서 늘 자꾸 그러면 그 축제를 활용하고 참여하고 하는 분들은 다 외부 사람이구나. 그러면 실제로 지역 주민들은 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도 이렇게 참여도 할 수 없는 구조에서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대학로가 문화의 중심지라고 얘기하며 있었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견 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소극장이 170개인데 그 선생님은 나는 소극장을 가본 적이 없다입니다. 네, 바로 집 앞에 소극장이 있어서 이런 불편함도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극장 이렇게 하면 관객들 그럼 담배도 피고 하잖아요. 쓰레기는 버리고 이 극장은 나하고는 상관없고 내 거주지에서 극장들은 들어서 있는데 나하고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도 되게 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극장협회니까 어쨌든 극장들을 회원으로 갖고 있는 협회입니다. 그 올해 9월에 소극장 축제를 할 때 이런 걸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공연으로 주민분들을 초청하는 것 말고 그 공간을 주민들의 활동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이 좀 지속되고 확대가 되려면 저희가 자 극장들 대표님들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극장 어느 날 이렇게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지속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종로구청 문학과하고 계속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것은 일정 정도의 프로그래밍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해서 일단은 어떤 극장들에 늘 월요일은 극장이 쉬잖아요. 예술가도 쉬니까. 그럼 그 공간을 회의 공간으로도 좀 쓰시고 내 집 바로 앞에 그 극장들을 활용해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주민분들하고 그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조금 더 긴밀하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것을 올해 처음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됐고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의 거리가 대학로인데요. 제가 아마 고3 때 대학로가 생겨서 제가 고3을 대학로에서 보냈던 것 같고요. 그때 주말에는 차량을 막았기 때문에 밤새 막 사람들이 막걸리 마시고 술 마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요즘 서울시가 협치에 대한 슬로건을 내걸고 하는데요. 협치와 협력, 문화단체와 일반 시민, 주민, 거리, 지역 안에서의 그런 만남의 상생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그래도 좀 빨리 달려서 마지막 패널이신데요. 특별히 종로 행복드림이 이끌이 배한용 단장님께서는 음악과 함께 준비하셨답니다. 특별하죠. 여러분 음악과 함께 모실 우리 배 단장님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깜짝 놀라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배한용입니다. 보통 박수 치던데. 네. 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산 위에서 늘상 살았어요. 산 위에서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엄마가 준비해 놓은 간식과 이런 거를 엄마 올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요. 왜 밑에서 사는 애들은 앞에 슈퍼도 있고 그런데 산 위에서 살면요 이 내려오기 힘들어서 그것만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이걸 먹는 것은 더 많이 먹겠다고 하고 또 엄마가 해놓은 하라고 한 일이 있어요. 뭐 청소나 이런 거는 서로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더 많이 먹겠다고 하는 게 항상 형제들 사이에 전쟁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오시면은 이 지구의 종말과 같은 심판의 날이 올지 뻔히 알면서도 그 일단 먹고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맞더라도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저 배부르게 맞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 지금 지구가 이 상황과 똑같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자원도 고갈이 되고 또 더 이상 뺏어올 만한 신대륙이 발견되지도 않고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소위 말해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고민하죠. 그래서 이제 나눠 먹는 것, 우리 형제들이 어렸을 때 겪었던 것처럼 나눠 먹는 것이 이제 전 세계의 주제가 돼 있어요. 그 뭐 대통령이 특별히 행복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행복이라는 걸 얘기하자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종로구는 3년 전부터 행복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저는 그 종로구의 행복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 그 엄마가 조금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한테 나눠 먹기를 시키고 또 그 조금 더 많이 집으려는 그 손을 사정없이 30cm자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 하면 나눠 먹을까를 기다려주고 봐온 것이 3년이 됐고 종로구의 행복들이 미끄미는 나름 뭐 조례는 없지만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행복조례를 만든다고 토론회에 갔었는데요. 우리가 전주시에서에다도 종로구의 행복드림 활동을 가서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국제대회였는데요.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역시 이 정책은 그 구청에서 주민들이 그 나눠 먹는 것도 청소를 같이 하는 것 이 상황이 될 때까지 3년 동안 기다려줬어요. 앞으로 더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개는 끄덕이셨지만 표정은 별로 밝지 않아요. 네, 근데 아무튼 그 성과가 나오진 않지만 종로가 어쨌든 행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의 원조가 돼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나누는 이 행복이 이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어떤 그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같이 부를 노래는요. 우리 저를 괴롭히는 몇몇 공무원들이 개사를 해서 나에게 강제로 외우라고 한 노래입니다. 그 종로 행복에 관한 노래인데요. 아름다운 세상을 개사한 건데 이 노래를 제가 부르는 이유는 제가 랄랄라가 많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먹을 수가 있어서. 네, 해보겠습니다. 문득 외롭다는 그때 이웃을 봐요. 같은 품 안에 있어요. 우린 하나. 행복 실천 지금요.
나선 이룰 수 없고 세상 무엇도 아주 작은 두 손으로 내 아름다운 안개꽃처럼 오늘 곱게 감싸줘요. 모두 여기 모여 작은 가슴 내려나눈 슬픔 기쁨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사람 중심 종로 감사합니다. 아, 저희 배단장님께서 오늘 앵콜은 시간 관계상 내년에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단장님 노래 너무 듣고 싶죠, 사실.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이게 다 앞에 분들과 청장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때문은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세 곡이나 준비하셨는데 나중에 듣겠습니다. 공식 행사 마치고 그때 단장님 노래 들으면서 저희가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서 나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박학기 씨의 곡 아름다운 세상을 개사해서인데요. 저는 원래 종로하면 종로에는 사과나무 이 노래 부르는 줄 알고 주제곡 있는 종로 너무나 부럽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고요. 저희가 게시판에 그 먼저 사전 질문 주신 것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청장님께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객석의 질문을 전혀 받지 않으면 좀 서운하니까 한두 분 정도 아마 받을 수 있을 텐데 한 1분 내외로 아마 저희가 발언을 드릴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 드리는 아주 가벼운 질문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겁니다. 청장님 이 게시판에 여기 있었습니다. 사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최근에 하신 적이 언제인가요? 와, 이런 질문을 해주셨고요. 구민께서 그거에 대한 답변하고 두 번째는 청장님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청년들과의 청년 토크 콘서트, 오늘 대학생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그런 그 계획은 없으신지 하고, 또 세 번째는 아까 우리 문화 이야기하면서 뭐 홍대 연남동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젠트리피케이션, 우리 북촌 서촌도 있는데요. 청년 문화가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 대학로나 이런 데서 예술인들이 그들을 위한 해결 방안들은 혹시 없을까? 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이 세 가지 질문, 맨 처음 질문 기억하시죠, 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요?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어디를 갔어요. 정말 힘들대요. 혼자 한 12일 정도 혼자 있으려니까 이 양반 어디 가 안 오나 했었는데 성지순례 간다고 이스라엘 갔어요. 그 위험한 데까지 갔다 왔는데요. 속으로 엄청 반갑잖아요. 그리고 우선 밥을 해주니까 반갑고요. 근데 속으로만 사랑한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못했고요. 겉으로는 못했어요. 이제 앞으로 저도 한번 그걸 해보라고 그러는데 잘 못하는데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밥 얻어 먹으려면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청년 토크 콘서트에 대한 우리 뭐 저 언제라도 뭐 좋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좀 내 시간 좀 만들어 달라 막 이런 요구를 종종 해요. 시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청장이 놀 수 있는 시간 좀 만들어 달라. 근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여유 있는 시간인데요. 어찌 보면 저는 그 시간에 오히려 메모하고 정책 연구를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언제 하냐면 낮에는 바쁘니까 밤에 혼자 집에서 해요. 그런데 정책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괜찮은데 그럼 서로 얘기하면서 발전시키도 그러다 보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진 경우들이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구청장이 싫어서 도망가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 저 직원들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청장님, 예술인들의 떠나는 문제. 이게 참 문제죠.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을 사용한 지는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실제 이런 현상은 우리 종로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거죠. IMF 그 조금 전에부터 우리 대학로는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극장 수가 막 급격하게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극장마다 사람이 줄을 섰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냥 썰물같이 빠져나갔습니다. 왜? 극장이 임대료를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죠. 근데 결국 그것은 그게 이제 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죠. 그 자리에서 고군방에서 있어야 될 것들인데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그 지역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임대료가 좀 올라가니까 좋은 게 아니라 왜 망하냐 저는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냐면 그런 예를 저는 여러 군데 봐왔어요. 여러 군데 봐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 신촌에 80년대 신촌이 2대 앞이 신촌 중에서 2대 앞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때는 거기 가게 뒷골목까지 가게 하나 얻기 위해서 난리였고요. 여자분들 머리 하려고 하면 전부 신촌으로 갔어요. 머리방. 기억하시나요? 근데 지금 거기 가보세요. 신촌에 머리하러 가신 분 아마 없죠? 근데 그 동네가 지금 망했어요. 지금 한 2년 전에 그 동네 주민들이 땅 주인들이 건물주들이 서대문구청 보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네 좀 살려달라. 우리가 협약할게. 절대 임대료 많이 올리지 않겠다. 내리라면 내리겠다. 이 동네 우리 함께 살 수 있도록 좀 만들어달라고 건물주들이 요구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다 쫓겨가고 없어진 상태에서 남는 게 그 동네 남는 건 술집만 남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임대료가 오를 만큼 오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르니까 나중에는 그걸 견딜 수 있는 업종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라도 낼 수 있는 업종만 남으면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단순화돼 버리죠. 업종이 단순화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즐길 곳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날마다 뭐 술만 먹나요? 날마다 밥만 먹나요? 밥이야 당연히 어디서 먹어도 다 먹는 건데 그 다른 것들도 있어야 돼요. 즐길 거리가 함께 있어줘야 되는 다양해야 되는데 다양하지 않다는 뜻이죠. 결국 업종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즐길 거리들이 있는데 볼거리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디로 가나요? 싼 데로 간 거죠. 나머지들 싼 데로 가요. 그래도 어디가 앞에 홍대 앞으로 갔어요. 90년대 홍대 앞에는 정말 캄캄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홍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홍대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서 지금 어디로 가나요? 물레동으로 갔습니다. 물레동 철공소 골목으로. 그리고 성수동으로 갔어요. 성수동. 거기 공장 옛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성수동에 가면 공장만 있었지 그 외에는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쪽으로 가요 사람들. 왜? 싸니까. 근데 성수동이 또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서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성동구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결국 이게 흐름인데 압구정도 노대우 거리가 그러면 엄청난 거리였는데 거기가 임대료가 1,800만 원짜리가 800만 원 내놔도 안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 싸게 줄 테니까 들어오라. 그래서 지금 거기서도 협약을 했어요. 상생 협약을 하기로 하고 노대우 거리 얘기입니다. 왜? 가로수길보다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한 것은 제가 한 4년 전에 한 5년 전이네. 강남의 노대우 거리가 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임대료를 못 낸 업종이 생기고 문제가 가게가 빈 가게 생긴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방문했어요. 우리 종로구청 지원 버스 한 대다 싣고 갔습니다. 우리 종로구 공무원이 왜 거기를 가겠어요? 우리 종로구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가보자. 현장 가보자. 밤중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인의 설명 다 듣고 그다음에 현장을 다 돌고 그리고 빈 가게도 보고 여기 왜 이런지 여기는 무슨 가게인지 이렇게 쭉 하면서 한 2시간 돌고 나서 우리 비빔밥 한 그릇 먹으면서 그때 추운 겨울이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저는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그 주민들한테 여러분의 마을은 문화가 없습니다. 문화를 만드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을이 이미 이렇게 된 것은 근데 지금 그 상태가 그 이후에 더 지속돼서 지금은 아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800만 원짜리 임대료를 800만 원도 안 나간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게 뭐냐. 우리 대학로도 그럴 소지가 있어요. 이거 정말 막아야 되는데 대학로에서 저는 계속 주민들한테 얘기합니다. 손익분기선을 넘어섰습니다. 손익분기선을 넘어섰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한 건 뭐냐. 빌딩 건물을 산 사람도 임대료를 지금 현재 상태보다 더 자기가 비싸게 샀으니까 올려버리면 이제 다 망한다. 같이 망하는 거다. 선생님 정리를 좀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정말 상생 협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계약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부동산
그걸 부추기는 부동산 업자들, 나쁜 업자들도 있어요. 정말 좋은 업자들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제가 부동산 교육할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여러분들이 좀 막아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건물주들도 적절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금방 상권이 망해간데 얘기했잖아요. 같이 망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 동네에 또 그런 현상이 또 생기고 있어요. 대학로만이 아니라 또 생기고 있어요. 요새 지금 대학로가 저리 홍대로 갔다 오지만 요새는 지금 성북동 삼성교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학로 지금 주민들은, 건물주들은 뭐 괜찮겠지, 이거 안 돼요. 그래도 학교하고 극장이 있어서 지금은 견디기는 있습니다만은 다른 데 같으면 벌써 폭삭 내려앉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는 우리 구에서도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한 가지, 우리 종로구가 너무 재정적으로 빈약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에 대한 문제, 특히 우리 이 연극 단체라든가 연극에 대한 그 지원 문제, 이런 걸 제대로 우리가 못 하고 있어서, 그래서 서울시나 문화부나 이런 데 만나면 막 계속 얘기하는 거죠. 대학로 살려야 된다. 바로 이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면 임대료 너무 비싸다. 그래서 임대료도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극장도 일부 계약을 해서 일부 그 극장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연습장도 저희가 일부 지원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 다시 드리고요. 삼청동 요새 걱정입니다. 삼청동 지금 가게 문 많이 닫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상생하려면 내려야 됩니다. 빨리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장사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특히 우리 청년 문제와 함께 같이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잘 알고 있으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 정말 심각해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우리 아마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이 토크 콘서트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아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고 또 아까 메모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걸 잘 받들어서 또 하나하나 분석하고 검토해서 또 개별 통지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그 종로 사랑제다 좀 내든지 아니면 언론에다, 지역 언론에다 얘기를 해서라도 그런 관계를 함께 보도하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잘 안 됐을 때는 왜 그런지도 서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청장님께서는 모든 영역, 구정의 영역의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원인과 또 문제점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심각한 젠트리피케이션 말씀하셨잖아요. 역시 그거보다 심각한 건 시간을 잘 지키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본의 아니게 제가 청장님에게 브레이크를 오늘 몇 번 걸었는데요. 예, 다시 구청의 종로구에 발을 디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의 사전에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해주신 것, 또 오늘 이렇게 정말 정성껏 글씨를 적으셨어요. 사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다 발표도 듣고 서로 공유하고 해결 방안도 만드는 시간이 됐는데, 오늘 패널 7분의 이야기 소중하게 들었고요. 또 중간중간에 청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짧은 90분 동안 그 이야기가 단번에 정책으로 입안이 되거나 해결되거나 해결책을 보세요라고 내놓을 수는 없지만, 청장님이나 우리 구에서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각인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털어놓을 수 있는 장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조차 갖지 못하는 또 지자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름은 나쁜 것이 아니라 다름은 인정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부득이하게 여기서 정리하면서 청장님의 진짜 마지막 오늘 토크 콘서트의 소감을 진짜 짧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예, 총평하는 소감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다시 한번 청장님 박수로. 네. 구청장 7년을 했어요. 그동안에 참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일도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자부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못한 일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고요. 그러나 저는 명품 종로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그러면서 정말 아름답게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사람 냄새 나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저희 도시 만드는 목표인데,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 또 그 후대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일이 바로 그런 여건을 확
방향을 좀 바꿔주는 일이 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바로 새가 사는 노래, 새가 사는 동네. 새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는 미생물이 있다는 뜻인데, 미생물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생태가 살아있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생태 환경이 잘 살아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이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에 도와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열린 마음, 열린 마인드를 갖고 계신 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의 미래는 더욱더 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 명품 도시 종로. 민선 6기 3주년 종로구청장과 함께하는 상생 토크 콘서트.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졌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배단장님께서 공연하시는 동안 편안히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스탠드. 스탠드 어디 갔어? 스탠드. 배단장님.